다음 질문입니다.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저희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남동생 내외가 셋째 아이 임신 소식을 엄마께 전해왔을 때 엄마가 축하의 말 대신 뭐하러 힘들게 또 아이를 가졌냐고 질책성 얘기를 하는 바람에 평소에도 엄마의 야단치는 말씀에 힘들어하던 올케와 남동생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결국 모자지간에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몇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특히 올케가 충격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저를 비롯하여 시댁 쪽 사람들 관련 얘기만으로도 트라우마성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의 절교 선언에 괴로워하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질문은 이렇습니다. 서로 상처로 남아있는 엄마와 남동생의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조심스럽게나마 남동생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지 교장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 가족, 친척이라는 인연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사이트에다가 이상해요. 이렇게 또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썼더니 딱 또 이런 거하고 만나네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심은 자꾸 흑백 논리만이 앞서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해탈하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럼 가족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럼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야. 이런 흑백 논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해탈이라는 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해탈이란 건 뭐냐면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만 같이 함 속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가족 사이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애증으로 얽혀가지고 이 애증 관계가 얽히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기대하는 게 많고 내 욕망을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저렇게 해줘야 될 거야, 이런 투사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너만 그래 나도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싸우고 갈등되고, 그러니까 서로 진짜 자유롭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굉장히 얼마나 이렇게 서로 해탈한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상대방하고 관계는 시작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해탈 상태야. 그런데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서로 구속과 집착과 애증 관계로 얽혀버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좋았던 건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서로 더 행복하자고 만난 건데 이제는 더 불행해졌어요. 저 인간 안 만났었으면 아이고 내 평생의 왼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무슨 상대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결국 이 가족관계로부터 해탈을 못해서 그래요. 해탈한 게 뭐냐면 내 욕망과 집착이 반드시 탐진치를 만들어요. 너한테 대한 기대, 내 욕망, 너는 이래야 한다, 어째 안 그러냐 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탐진치를 만들어요. 분노를 만들고 더 이랬어야 될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 내 옆집 신랑은 뭐 월급이 얼마인데 당신 왜 이꼬라지야 라든가, 저게 안에서도 저러더니 밖에서도 세요 뭐 이런다든가.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탐진치의 감정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뭉쳐가지고 정말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을 알았으면 그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소하냐면 이제 자기가 만든 이 생각, 감정, 느낌으로 된 상대방과의 관계가 꿈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나간 생각, 감정, 느낌이 다 어디로 갔어요? 평생 동안 살아온 수많은 생각, 감정, 느낌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 남한테 지금 남아있거든. 그럼 왜 붙들고 있냐고. 그렇죠. 그 부부 관계라면서 소중한 관계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일수록 빨리 놔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해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더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결과는 누가 불행해지죠?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그 삶의 방식이고,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대해서도 이런 그 상대방에 대한 그렇다고 무슨 기대를 전혀 하지 말라거나 뭐를 희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가 야기하는 집착이나 욕구나 무슨 기대나 이런 것들이 오는 섭섭함 또는 분노 이런 거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탈한 부모하고 사는 자식은 항상 들을 게 칭찬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부모가 내가 잘못해도 부모가 그걸 복수하는 언행을 나한테 한다거나, 또는 그 대가로 넌 오늘 밥 없어라든가 무슨 이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모, 이 자식, 여기 지금 보니까 엄마도 잘못했고, 남동생도 잘못했고, 상식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동안에 서로 감정적인 해탈하지 못한 욕망과 기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또 이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이게 화약고가 폭발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이걸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해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해탈하든지. 그럼 해탈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해탈했으면, 야, 내가 돌이켜보니 너무 내가 너희들한테 대한 잘못된 사랑, 잘못된 기대, 욕구를 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했구나. 정말 내가 어른으로서 잘못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엄마를 한번 용서해다오. 부모랑 이런 얘기 못해? 예. 그럼 못하겠다고 할 자식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엄마는 왜 못하냐면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또는 자기의 쌓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응당히 상대방한테 대접받아야 될 대가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 같은 생각, 감정, 느낌을 실체가 있다고 붙들기 때문에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해탈해야 돼요, 우리는. 해탈한다고 상대방을 난 몰라, I don't care, 맘대로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생각하면 이건 흑백 논리에 빠진 거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창조력과 생각, 감정, 느낌으로서의 창조력을 실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고 표현할 수가 있고, 나의 행복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설사 상대가 잘못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평가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화내고 분노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편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신랑 짱이야. 우리 마누라는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절대 날 나무라시지 않아. 이제 이런 좋은 관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생각, 감정, 느낌의 덫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처럼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손 내밀고 용감하게 사과해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해탈을 해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하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작전상 사과하는 거하고는 이게 벌써 얼굴에 딱 나타나거든.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하는데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해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어나면 여태까지 내가 뭘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를 스스로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